존경하는 학부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대응팀에 근무하는 학교폭력 전문 상담사 안홍욱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은 학교폭력 상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학교폭력은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이 중요한데 그 예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는 뭐 선생님이나 친구 또 이런 제도도 있지만 학부형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학부형님 여러분들과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유튜브 상으로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 학교폭력 처리에 대해서 해설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도에 최초로 제정되어 가지고 2011년도에 대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처벌 위주로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벌 위주로 한 8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교가 너무나 삭막하게 됐다. 뭐 수사기관처럼 변했다. 재판기관처럼 변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 업무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불만과 비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20일자로 국회에서 대폭 개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여론 수렴도 많이 했고 여러 각계의 의견을 많이 듣고 참고하고 아주 심사숙고 끝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개정에는 기본권 학생과 학부형 모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또 방어권 보장, 또 과잉금지 원칙, 또 비례의 원칙 이런 법률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담아서 개정을 했습니다. 중요 개정 내용은 학교 내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로 격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사안은 학교장 자치 해결제로 과감히 처리하고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 그 대신 큰 사안은 그에 상응한 처분의 엄격한 이행과 사후 교육 강화로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자. 이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3월 1일자부터 시행에 들어간 그 중요 변경 사항을 보면은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크게 확대하고 이걸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법률에 명시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을 가장 중요한 법률로 하고 그 밑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그 다음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기법으로 제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 다음 이제 훈령이라고 해서 공무원 내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한 그런 내부 규칙, 뭐 이런 순서대로 하는데 그 자체 해결제가 훈령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공무원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명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어떤 단계를 본다면 한 3단계를 올려가지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명시했다는 겁니다. 일반 훈련 같은 거는 공무원 내부만 하지만 법률에 명시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존 재심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재심 신청을 할 때 피해자 따로 가해자 따로 그 신청 기관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대신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되 그 신청 기관이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한 가지로 단일화했기 때문에 상당히 능률성, 효율성으로 있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가해학생 조치 1, 2, 3호, 즉 경미한 조치 1호는 서면사과, 2호 보복금지, 3호 학교 내 봉사활동. 요 세 가지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건부로 유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3년 이내, 중고등학생은 전 학년 동안, 1, 2, 3학년 동안에 제법만 하지 않는다면 기재를 유보하겠다는 겁니다. 기재 안고 있다가 재범하게 되면 또는 어떤 조치를 기간 내에 이행하라고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걸 소급해서 전에 한 것까지 두 가지를 다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 점에 대해서 또 아주 합리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가해학생 조치의 결정에서 강력한 이행력을 확보했습니다.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관리지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 여부를 기록해서 그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더라도 그것이 전입학교에 통보를 해줌으로써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드리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생인 피해인 사안입니다. 에 따라서 외국에서 외국인한테 우리 학생이 맞았다. 또 그건 또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작년도 몇 년 전에 발생한 사안도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이 학생 시절에 학교 폭력을 행사한 것이 들통이 나서 연예 활동이 중지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 피해자가 현재 학생 신분이라면 처리할 수 있겠지만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학생 신분을 유지한 피해자가 유지한다. 그러면 좀 몇 년 전에 일어난 일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법에는 상해, 폭력, 명예훼손, 폭행, 감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거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비슷한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지, 그거를 구애받지 않고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2014년도에 서울행정법원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장난으로 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느껴서 그거를 조사한 결과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되면 다 학교폭력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 학교폭력으로 처리된다고 했는데 그럼 학생은 어디까지 학생을 보느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학생을 말합니다. 외국인 학교, 대안학교, 유해학 학생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비인가 학교는 제외되고 또 유치원생도 안 되고 대학생도 안 되고 평생교육시설 교육생도 안 됩니다. 초등등교육법에 정의되어 있는 학생만 대상이 됩니다.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가해 학생 측에서 단순한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이로 인하여 정신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학교폭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법상의 성립 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 및 교육적 측면에서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꼭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도 보호 및 교육적 측면에서 피해가 확인되면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다음 장난으로 가장한 행위나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가해 학생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처리해라는 2014년도에 대전지방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큰 그림으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발생하면
신고 접수를 하고 대장에 기재해야 됩니다. 대장에 반드시 먼저 하도록 한 것은 축소,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대장에 기재하게 되면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장을 찢을 수도 없는 거고 대장을 변경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학교장에게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학교 학생과 관련이 있으면 다른 학교에 바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중요한 사안은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가정폭력 사안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 21조에는 비밀 준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비밀 준수 의무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학교 폭력 관련 업무는 영구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 업무를 수행했던 자나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자는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가해자인 피해자의 학생 사안이거든 이것을 외부에 유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관련 학생의 안전 조치를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해 학생은 물론 피해 학생 또 다 안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전담반 조사 후 학교장 자치회계 자치회계를 하거나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 실무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이 나면 그것을 조치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것이 다 부당하다, 나는 안 되겠다, 영 억울한 면이 있다,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는 경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모든 다른 사안도 그렇지만은 증거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에 의해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 발생이 나면 가해 학생 측은 물론이고 피해 학생 측 모두 다 증거 확보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 일련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어느 학생이 여고생이 자기 남학생과 이제 어떤 지난 그 스킨십을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서로 이제 좋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카톡방에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여학생 엄마가 그거를 이제 보셨나 봅니다. 그걸 보시고 보니까 막 너무 학생으로서는 좀 지나친 행동을 한 것 같아가지고 막 질책을 하시니까 그 학생이 당황해가지고 엄마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응해서 한 게 아니고 상대 남학생이 강제로 나를 추행한 거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은 그걸 즉시 학교에 신고를 했죠. 그러니까 그 상대 남학생은 사실은 둘이 좋아가지고 조금 더 진한 스킨십을 했을 뿐인데 하마터면은 성추행범으로 몰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학생 측에서 그 바로 카톡의 내용을 그 조사하는 전담반에 제출을 해서 사실은 둘이 좋아가지고 조금 학생 신분으로서 좀 벗어나는 그런 스킨십을 했을 뿐이다라고 그런 내용이 이제 반론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성추행범에서 벗어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증거를 가해 학생 측이나 피해 학생 측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또 상해 진단서 또 상해를 입었다 하면 확보를 하는 게 좋겠고 또 사진 촬영이라든가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적어놓은 메모 또 뭐 일기장 또 그걸 봤다는 목격자 확보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성사안의 경우에는 행위에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 옷을 함부로 빨거나 그 다음 신체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다면 목욕을 하지 말고 바로 117 센터로 가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증거를 채취하고 또 의복에서는 DNA 채취를 하고 이렇게 증거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뒤에 목욕을 하거나 세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 학생의 학부모 측에서 가해 학생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뭐 강제로 추궁을 하거나
질책을 하고 심하게 뭐 나무래거나 또 심지어 폭행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 학부형님은 그 사안에 따라서는 아동 학대범으로 형사 입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은 그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의 방어권 또는 진술권 보장, 뭐 과잉 금지 원칙, 뭐 이런 거를 충분히 그 법에 그 매뉴얼에 다 보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믿고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직접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위법 사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은 전담 기구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전담 기구는 교사, 또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 폭력 책임교사 이렇게 하고 학부형이 보통 2명, 많으면 3명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전담 기구가 7명 정도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을 학부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명 내지 많으면 3명 이렇게 학부형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정성을 부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전담교사는 이제 사안 조사를 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나 없나를 그 요건이 되나 안 되나를 심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하고 또 학교 폭력을 하게 되면은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그걸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1, 2, 3호에는 조건부 기재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재했던 거를 이제 2년 후에는 자동 삭제가 되는데 졸업하기 전에 심사해서 졸업함과 동시에 또 삭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 여부를 심사하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게 전담기구입니다. 또 집중보호 또는 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도 전담기구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해 학생 조치한 걸 기재유보사항, 그러니까 아까 그 1, 2, 3호는 조건부 기재 유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그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 기록을 하고 또 관리를 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해설을 해드리겠는데 혹시 의문사항이 있거나 그러면은 북부교육청 지구청 상담사 전화가 510에 1597입니다. 510에 1597로 전화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